예, 7장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특성 다항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고유값을 정의한 후에 고유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들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고유 벡터를 좀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고유값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벡터가 선형 변환을 한 후에도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n만큼 변한 것에 대한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틀랩을 기반으로 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할 건데, 우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매틀랩을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설치를 하셔서 여기 나오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요 매틀랩을 가지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C언어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제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틀랩을 설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다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에 특성 다항식과 고유값,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할 거고, 각각의 이제 성질, 닮은 행렬, 그리고 이제 고유값, 요거에 대한 응용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TP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서 공지한 대로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형 변환, 이런 내용들은 이 선형대수학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인터넷 자료를 좀 활용을 했고요. 저기 밑에 있는 여기 URL에 가시면 지금 제가 만든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참조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벡터의 행렬 연산을 취해준다는 것은 이런 선형 변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선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린다면 일단 좀 저희가 변환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그럼 무엇을 변환시켜 준다는 걸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를 변환을 시켜서 다른 벡터로 출력한다는 겁니다. 즉, 자, 여기 있는 인풋 벡터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종료점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갖는 값이 될 것이고요. 이게 이런 행렬을 만나서 더 다른, 그렇죠? 다른 벡터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저희가 벡터에다가 행렬 연산을 취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그림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렬을 이용해서 벡터를 변환시켜주면 변환 후에 벡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변환 전의 벡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크기도 방향도 모두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그림에서 보면 입력 벡터가 1,1이에요. 1,1인 여기의 벡터, 그쵸? 요 벡터가 매트릭스 요거를 만난 거죠. 2, -3, 1, 1. 요 놈이 1,1을 만난 거예요. 그죠? 요 x가 요걸 통해서
저희가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요 놈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그죠? 2 이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2. 자, 여기에 좌표로 변환이 되죠. 그죠? 요 놈은 요 행렬에 의해서 요 행렬과 이 벡터가 연산에 의해서 변환이 된 이 아웃풋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벡터의 행렬 연산을 취해준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 1이 위 앞에 있었던 이 그림 1이 말하는 거는 벡터의 행렬 연산을 취해주면 원래의 벡터와 다른 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특정 벡터와 행렬은 선형 변환을 취했을 때, 그죠?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취했을 때 크기만 바뀐 거예요. 크기만 바뀌고 방향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보면 얘가 바로 이거죠. 자, 벡터 1,1이 있는 거고, 자, 입력은 1,1이에요. 그리고 자, 변환하려고 하는 행렬은 이런 행렬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행렬을 가지고 저희가 연산을 하면 결국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일 거고 이게 입력에 대한 x 벡터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ax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2, 1, 1, 2가 되는 거고 이게 1,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3이 되죠. 즉 원래 있었던 벡터의 크기만 다르고, 그죠? 3,3 크기만 바뀌고 방향은 어때요? 바뀌지 않았죠. 자, 이런 벡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와 행렬은 변환을 시켜도 평행하지만 크기만 바뀐 벡터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즉 입력 벡터 x를 a라고 하는 놈으로 선형 변형을 시켰더니 이 결과가 결국 뭐다? 상수배다. 자, a라고 하는 그 선형 변환하는 매트릭스를 갖고 연산을 했더니 벡터는 그대로인데 뭔가 상수배한 만큼의 차이 결과를 갖는다. 자, 요 놈을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기본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그래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결국 요거죠. 자, 요 의미 자체는 자, 어떤 x라고 하는 벡터가 어떤 특별한 매트릭스를 만났을 때, 저 크기만 바뀌고, 저 여기 있는 요 크기만 변환이 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특별한 행렬과 선형 변환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건 자, 밑에 있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입력 벡터가 상수배 형태, 벡터의 크기는 그대로 크기만 바뀌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자, 어떤 벡터와 행렬은 변환을 시켜도 평행하지만 크기만 바뀐 벡터의 출력이 될 때, 자, 인의의 n by n 정방행렬이죠. 이 a에 대해서 0이 아닌 솔루션 벡터 x가 존재한다면 자, 숫자 람다예요. 람다라고 읽어요. 자, 람다는 행렬 a의 뭐라고 부른다? 고유값이라고 할 수 있대요. 고유값. 자, 요게 바로 고유값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고유값을 구한다는 거는 자, 요런 식의 정의가 됐을 때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겠죠.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요 수식을 이렇게 밑에처럼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자, 이때 여기에서 i는 저희가 행렬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 3. 자, 3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괄호 안에 있는 요놈이 0이거나 그렇죠? 혹은 요 x 벡터가 0인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조건 괄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경우 자, 요것만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자, 람다와 0이 아닌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x가 그쵸? x 백스 자체가 0이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 경우는 자, 어떤 아무런 람다와 x는 0이라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 3의 괄호 안에 있는 식으로부터 얻은 행렬은 역행렬을 가지지 않아야만 아무런 이 람다 값과 x는 0이라는 자명해를 얻게 되는 결과를 표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비자명해를 가지기 위한 필연 충분 조건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요 a-람다 값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지만 저희가 비자명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자 변환 행렬이 자 이런 매트릭스를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고유값 람다와 고유 벡터 x는 저희가 이런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서 보충 설명했어요. 요게 방향은 그대로고, 그죠? 자, 크기만. 자, 요게 ax라고 했을 때 요 놈 자체가 람다 x, 그죠? 이렇게 되는 놈의 람다를 찾아라 라는 거였었어요. 자, 요 수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요거 앞서 있었던 보충 설명을 가지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넌 트리비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 앞에서 다뤄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수식으로 전개가 되고 결국은 요 부분이 자, 비자명해를 갖기 위해서는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요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선 자, 요 수식이 자, 어떻게 돼요? 자, 2, 1, 1, 2고, 그죠? 그리고 요거죠. 람다 1, 0, 0, 1이니까 결국 얘는 빼기 람다 0, 0 람다가 될 거고 요거는 자, 그죠? 행렬의 뺄셈을 정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저희 디터미넌트는 AD-BC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전개하면 밑에 식이 될 거고 요 식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3, 1 빼기 저 람다 이렇게 하면 람다 마이너스 1 자 람다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람다는 1과 3이 될 겁니다. 자, 즉 선형 변환 A의 고유값은 1과 3이고 자, 바꿔서 말하면 선형 변환을 했을 때 그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이 변하지 않은 벡터가 있다고 할 때 그 벡터의 크기는 각각 자, 1배 혹은 3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고유 벡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유 값을 구한 거고 고유 값을 구한 상태에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a x는 람다 x가 될 거고 자, 여기서 람다는 이제 첫 번째 람다를 구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그대로 매트릭스 써주고 그다음에 x 벡터 그러니까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자, 람다 대신에 뭘 넣었어요? 1을 넣었고 그다음에 x 벡터 넣었어요. 자, 이거를 만족해야 하는 나라의 연립방정식이 자,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야죠. 자,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식을 전개를 하면 요거 넘기고 저쪽으로 내리고 요 두 개의 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3을 넣어서 풀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자, x 벡터라는 게 1,1 벡터는 선형 변환 a를 취해주면 그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크기가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3 벡터는 선형 변화를 취해줘도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 크기가 1배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이게 변환을 해도 벡터의 방향은 유지가 되고 그 크기만 자, 람다 배가 될 때의 의미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쓸 수 있고 그럼 각각의 이 벡터라고 하는 놈이 이런 1,0, 1,1, 0,1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다 종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일 때 자, 보는 거예요. 자, 보면 1,0이라고 하는 놈을 연산을 해서 봤더니 이 놈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1,0이라고 하는 놈은 자, 여기 있었는데 이 놈이 자, 요 매트릭스 A 매트릭스에 의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3,1로 갔어요. 3,1로 이렇게 해서 일로 갔네요. 자, 이놈은 고유 벡터가 아니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값이 유지가 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여기 1,1이에요. 여기 있는 벡터가 그렇죠? 요 놈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돼요? 4,4가 됐네요. 여기 이렇게 1,1이 4,4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1,1을 4배한 거밖에 그죠? 4배한 거하고 동일하죠. 그쵸? 요런 놈이 자 람다 우리가 고유값은 4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자 0,1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던 놈이 연산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3,1이 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1,3이 되죠. 그럼 1,3 여기로 고유 벡터가 아니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의 의미 자체가 뭔가요? 원래 있었던 벡터에서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크기만 변했을 때의 그 크기에 대한 값을 자 상수배한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예, 고유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고유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 수식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고유 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죠? 요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설명하는 그 방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요 참고 자료, 참조 자료의 이 사이트 여기 있는 설명이 가장 좀 간결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쉽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예제들이나 항렬에 대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잡지 못하고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들어가 버리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도 다 해보시고 안에 있는 개념들을 다 이해하시고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넘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유값, 고유 벡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8장에 있는 개념들, 9장에 있는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한 저희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제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충실히 수업을 잘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제가 사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다 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팀원들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형대 수학의 이 가장 중요한 이 개념들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제가 조금은 벌어드리는 게 담당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좀 충분히 아직도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과제나 중간고사를 제출을 하시면 절대 F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책임의식 가지고 내용을 좀 충실히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은 A라고 하는 행렬, 정방 행렬이어야 되고, 자, 이렇게 X라는 벡터가 자,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요 매트릭스 A에 의해서 연산이 됐을 때, 어떤 상수배만큼의 내용이 될 때, 이걸 우리가,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유 값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요 X는 뭐다? 고유 벡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x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이런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요게 0이면 된다라는 건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매트릭스에 의해서 자, 이런 좌표계에서 저희가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고 그 각각의 그려지는 형태에서 요 선상에 존재를 하면 저희는 이게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쪽에 레퍼런스 자료를 가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 고유 값과 고유 벡터가 뭔지를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방 행렬 A가 있다고 가정을 하여, 그리고 이 행렬 A가 하는 역할은 결국 뭐냐? 자, A는 임의의 벡터 X를 이 함수처럼 작용을 시켜서 뭔가 위치를 좀 바꾸는 거죠.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벡터 X에 곱해져서 AX라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앞에 저희가 다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결국 X는 입력 파라미터 값에 해당이 되고 AX는 입력 파라미터를 적용한 어떤 함수의 결과 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행렬 A에 의해서 자, 변환이 되는 벡터 X가 원래의 X와 다른 방향으로 변환이 돼요. 지금 앞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 거로 만들고 이 텍스트를 읽으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이것만 읽으면 내용을 좀 헷갈리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수많은 벡터 중에 어떤 벡터는 A에 의해 변환된 결과의 벡터하고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평행한 벡터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에 의해서 변환된 전과 before and after가 평행한 벡터의 방향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벡터들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상수배, 그쵸? 그 양의 방향으로 상수배 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상수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정방 행렬 A는 임의의 벡터 X에 곱해져서 X의 위치나 방향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 이런 변환이 됐을 때 그 수많은 벡터들 중에서 어떤 특정 벡터들은 A에 곱해져서 그 위치나 방향이 바뀌어도 원래 자기 자신과 동일한 혹은 평행한 방향을 갖는다.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변환 전의 X와 A가 곱해져서 변환된 X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크기를 우리가 특정 상수를 곱한 만큼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기를 나타내는 특정 함수를 람다라고 부르고 이 람다가 뭐다? 고유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한 정의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일단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래 2바이 크기의 선형 시스템 방정식 A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렬 A에 어떤 파라미터 X를 곱하면 이 X를 A의 특성에 맞춰 변형시켜서 X'이라는 새로운 벡터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저희가 이 책 마지막 챕터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용어 자체는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건 입력의 1,1이라고 하는 1,1이라고 하는 요 벡터, 요 벡터 1,1이죠, 그죠? 요 벡터를 어떤 매트릭스하고 만났어요? 요 A 매트릭스하고 만난 거예요. A 매트릭스는 이 1-1-1이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합을 한 거죠. 결합이라고 하는 거 변환을 한 거예요. 그건 fx라고 하는 요 펑션에 의해서 x가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놈의 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 여기에 죄송합니다. 1,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뭐가 되죠? 3,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3,0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결국 A라고 하는 벡터가 A라고 하는 선형 시스템 방정식에 의해서 매트릭스로 변환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1,1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벡터들은 A에 곱해도 그죠?
피겨 1, 이게 피겨 1입니다. 나타난 것 같이 원래 벡터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변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벡터들 가운데 어떤 벡터들은 A에 곱해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거나 원래 자기 자신과 평행한 벡터들이 있어요. 이런 벡터들이 바로 그 행렬 A의 뭐다? 네, 아이겐 벡터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겐 벡터, 뭐 고유 벡터, 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지는 않아요. 유일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벡터들이 결국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아이겐 벡터에게 x2 있고 x1 있죠. 자, 요런 놈은 요 A라고 하는 선형 시스템 방정식이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예요. 요 좌표 값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요 매트릭스가 결합이 돼도 어떻다? 요 놈하고 평행선상에 있는 m 개수의 한 만큼의 차이로만 존재를 한다. 결국 이게 요 얘기인 거죠. 그쵸? 예, 여기에 요만큼 개수의 만큼 람다 한 만큼만 변한다. 그쵸? 요 방향에 있는 벡터들은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연산을 자,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자, 여기에서 자, 선형이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징을 추출하고 예,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요 인식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영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선형으로 변환을 하거나 그죠? 인식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네, 거기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 고유 벡터와 고유 값과 고유 벡터입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 자체가 어떤 특징에 대한 축이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특징 1, 특징 2. 그래서 이런 이 각각의 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딥러닝이나 혹은 뭐 생체 인식을 할 때 그런 인식에 대한 개념을 이 선형대 수학을 기반으로 풀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을 100%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해된 100%의 개념을 매트랩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C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면 뭐 대학원을 가서든 아니면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느냐죠. 자, how to get eigenvalues and eigenvectors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제 요거 뭐 1, 2, 3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이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여러분이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선형 시스템 A에 변환되는 수많은 벡터들 중에서 변환 전과 후가 평행한 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방향이 같은 이게 이제 의미 자체는 방향이 같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변환 전후의 벡터가 이란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에 존재한다는 죄송합니다. 벡터들을 저희가 고유 벡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변하는 정도를 제 스케일 값으로 나타내는 이걸 고유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의미는 요거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 I 단위 행렬이 붙은 거죠. 단위 행렬이 붙은 이유는 저희가 선형 시스템에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람다가 단위 행렬과 곱해지게 되면 대각 원소에만 람다 값이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A의 대각 원소들의 값에서 람다 값을 뺀만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x를 중심으로 묶어줄 때 반드시 단위 행렬 람다에 곱해줘야 한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이게 2/2만 있는 게 아니라 3/3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ax 마이너스 람다 x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이게 왜 람다가 들어가는지를 전개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개를 해도 결국은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걸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단위 행렬로 연산이 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 간단히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단위 행렬이 붙었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전개시킬 게 아니라 바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결국 저희가 x 벡터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a 선형 그 시스템 매트릭스 마이너스 람다의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저희가 이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a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 벡터가 람다만큼의 x 벡터가 자 되기 위한 제가 과정을 거치면 자 이렇게 그죠? 람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값이 될 거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자 이 놈 자체는 저희가 S 값을 구하는 거 똑같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쵸? 자 근해 공식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상기를 하면 자 어떻게 되죠?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쵸? 자 이렇기 때문에 요 수식에 의해서 a, b, c를 자, 여기서 끄집어냈죠? 여기서 끄집어냈고 요걸 가지고 구하면 자 이렇게 예, 고유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예. 자, 고유값은 저희가 구했고요. 그럼 이 고유값에 의해서 고유 벡터를 예, 구하는 걸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쵸? 그럼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요 수식에 람다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람다 값을 집어넣었어요. 람다 값을 집어넣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요 놈은 결국은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예 저희가 요 x를 구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 기본행 연산을 한 거죠. 기본행 연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요 놈을 가지고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저희가 특정 값을 하나 넣은 거 벡터는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정 값을 넣으면 이제 여기 1을 넣었네요. 1을 넣었더니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 벡터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서 있었던 그 매트릭스 A의 요 벡터를 곱하면 얘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죠? 예, 거기에 크기만 좀 변경이 되는 그 형태의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플러스로 표현을 이쪽에는 플러스로 표현을 한 거고 요거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넣을 수 있죠. 그 마이너스 넣어서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나온 람다 1과 람다 2에 대한 얘기죠. 여기 람다 2 구하자는 얘기예요. 쭉 구하면 이제 똑같은 식으로 동일하게 저희가 계산을 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이해를 해보면 결국은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고유값을 식에 대입해서 자 구하고 조금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기말 과제로 그 뭐 미리 좀 공지를 할게요. C연으로 예, 고유값과 자 고유 벡터를 저 구하는 예, 형태 그리고 좀 뒷장에서 있는 내적 그죠? 외적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형 변환 예, 요거를 총괄적으로 다 좀 구현할 수 있는 코드를 제가 기말 과제로 낼 거예요. 헉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헉 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요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구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힌트 드릴 거예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라고 그냥 무식하게 코드만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현업에서 일을 하시건 뭐 게임 회사에서 사실 이런 코드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셔서 뭐 하셔도 대부분 처음부터 맨땅 헤딩해서 너 코드 작성해라고 하는 경우 진짜 단 1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코드를 이미 잘 짜놨고 그거를 일부 받아서 그거를 코드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대부분의 업무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 각각 고유값 구하는 거, 고유 벡터 구하는 거, 내외적 구하는 거, 선형 변환하는 거, 요 내용을 자 C 언어로 예, 구현해서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제출하는 제가 과제를 낼 거예요. 제가 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 또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거 하느냐고 힘들었어요. 다른 거 과목 때문에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형대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요 뒷단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말고사로 제출을 좀 제가 이거는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됐으면 여러분들 계속 그 옆에 있는 짝꿍하고 구현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지금 설명드리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고유값을 저희가 대입을 해서 요걸에 만들었고, 그리고 대각 원소들의 람다 값을 빼준 형태의 특이행렬, 자, A를 특이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결국 고유 벡터를 구하고 고유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 고유값은 유일하지만 저 고유 벡터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 라인 선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유 값은 유일 혹은 유한하지만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특징 값으로 나중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디터미넌트 구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 A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특성 다항식, 고유 다항식으로 만들었다. 그냥 이 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특성 방정식 또는 고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람다 P는 람다에 관한 n차 다항식이고 특정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고유값이 되는 거고 벡터 x는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라는 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유 벡터들이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모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를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약간 명칭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좀 뒤져봤어요. 근데 좀 여러분이 그 이해하시기 편한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거는 제가 바로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자, 요게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쵸?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걸 구하는 거죠. 그죠? 0이 아닌 벡터. 그래서 결국 요 벡터를 구하는 게 이제 람다와 벡터를 구하는 게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고유값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고유 방정식을 저희가 전개를 해서 그죠? 그걸 푸는 거죠. 풀어서 아이겐 밸류와 고유값을 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선 자 x가 x 벡터 0이 아닌 형태에 점형하지 않은 해를 가지려면 결국 이 특성 다항식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이렇게 0이 아닌 벡터를 찾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고유 벡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은 0이 아닌 벡터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스칼라 람다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실수 범위 안에 벡터가 존재하는가라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내면 자, 정의 자체는 이렇게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면 결국 이건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얘기하고 0이 아닌 모든 벡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오셨으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 형태를 가지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벌써 이렇게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를 딱 잡아놓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는 결국 A의 X는 람다의 X로 전개를 하면 요 수식을 가지고 쭉 전개를 하면 결국은 자 A 마이너스 람다 X는 제로가 될 거고 요 놈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이 그쵸? 0이 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 이게 1, 2, 4, 3 마이너스 람다 제로 람다가 될 거고 그쵸? 그럼 얘는 저희가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람다 2 4
3 마이너스 람다가 될 거고, 그쵸? 이 x는 제로인 거예요, 그쵸? 이 x라고 하는 건 벡터입니다. x1, x2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식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AD-BC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람다, 자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그쵸? 자, 이 수식을 전개해서 풀면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그죠? 어떻게?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그쵸? 이걸 갖고 전개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5는 0이고 5, 1 마이너스 붙이면 람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람다는 5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고유값을 구한 거고, 자 여기서 고유값을 구한 거고, 그럼 저는 여러분 나중에 이게 고유값인 거고, 이 고유값에 따른 뭘 구할 수 있어요?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요 수식을, 그쵸? 뭐예요? 1 마이너스 람다 2 4 3 마이너스 람다 네, 자 이제 뭐예요? x1 x2라고 넣고,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거는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 5를 넣는 거죠. 5,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아까 뭐였어요? 람다의 x1 x2가 될 거고, 그쵸? 맞죠? 이 람다가 뭐예요? 5잖아요, 그쵸?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2, 그죠? 또 4 마이너스 2, 그죠? 선 x2는 그죠? 여기에 5 x1 x2가 될 거예요. 자, 요 수식을 앞서 있었던 형태로 쭉 전개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얘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된 얘기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 설명 없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 앞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결국 a의 x 한 개 람다의 x가 된다라는 요 수식을 가지고 뭐 두 번째 고유값 구하고, 이 고유값 구해진 거 가지고 뭘 구해야 돼요? 고유 벡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 한번 직접 여러분이 전개를 해서 앞에 제가 했던 내용처럼 풀어보시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뭐 사파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있네요. 자, AX는 람다 X에 보듯이 오른쪽에 있는 벡터 X가 행렬 A와 곱 연산인 AX를 한 후에 람다 X로의 선형 변환에 착안한 것이고, 결국 여기서 람다의 값이 고유값이고 X가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 자, 선형 변환이 무엇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행렬 A에다가 벡터 X를 곱해서 생기는 변환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게 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형 변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선형 변환에 대한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선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형 변환한 후에도 이 벡터의 크기가 변하는 뭘 얘기한다? 비율을 얘기해요. 벡터는 그대로 있는데 그 비율만 커지는 거죠. 그게 고유값의 의미고, 자, 고유 벡터의 의미는 뭐냐? 고유 벡터란 어떤 선형 변환이 일어난 후에 크기만 변하고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은 0벡터가 아닌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의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아이겐의 의미라는 거는 고유한 특징적인 독일어라고 합니다. 이런 뭐 힐베르트가 처음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사파로 내용을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복해라는 얘기를 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그 선형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고유값을 저희가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놈 자체가 이런 수식이 되고 결국은 어때요? 고유값이 이제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하게 중복되는 경우를 중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행렬 A의 고유값과 이거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을 구해보자. 그래서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있고 그 A라고 하는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있죠. 선형 변화 시스템이고 이거를 자 우리가 요 수식에 의해서 풀죠. 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풀고 특성 방정식 구하고 고유값 구했어요. 그죠? 고유값 구했고 자 고유 공간 찾기 위한 선형계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형계에 의해서 각각 집어넣었을 때 값들이 나옵니다. 네, 결국 AX는 마이너스 EX, AX는 OX라고 하는 형태로 네,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기하학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요 선상 안에 있는 요 값에 의해서 그죠? 고유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선형 벡터들로 이루어진 요 직선이 결국은 뭐가 된다? 고유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 A와 자, 마이너스 n 고유 공간에 있는 벡터 x를 곱하면 결국 반대이고 크기가 두 배인 벡터가 될 거고요. 자, 5일 경우에는 x 벡터를 곱하면 그렇죠? 크기가 5배인 벡터가 되고 행렬 A와 고유 벡터를 곱하면 같은 공간 내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고유 공간 벡터들의 어떤 그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 고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좀 파트 1 강의를 좀 마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연습 문제 풀이 형태대로 계속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뵐게요.